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자격증만 따두고 취업은 포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센터의 부당한 대우부터 환자들의 폭언에 파출부 취급까지 정말 환경이 열악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몸이 아픈 환자를 상대하는 게 아닌 다른 자격증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도전해볼 만한 새로운 국가 자격증이 2024년부터 신설된다는 소식을 준비했어요. 바로 아이 돌봄사 자격증인데요. 젊은 부부들 아이 맡길 데 없어서 친정 엄마한테 부탁하는 경우 많잖아요. 바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자격증이에요. 어떤 자격증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2024년 신설 아이돌봄사 자격증 첫 번째 어떤 자격증인가요?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공공 민간 영역의 산재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교육 과정 개발을 거쳐서 국가 자격제도로 만드는데요. 명칭도 아이돌봄사로 통일하고요. 국가 자격으로 전문화되는 만큼 아이돌봄의 수요 또한 늘어날 전망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이 육아잖아요. 매일같이 어린 자녀들 어딘가에 맡겨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를 막는 것이 가장 당면한 국가 과제예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데는 이런 양육 부담도 큰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 아이 양육이 경력단줄로 이어지다 보니 더욱 꺼리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복지제도나 국가 정책들이 출산 장려와 육아 관련 분야로 쏠리고 있어요. 아이돌봄사 자격증은 이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자격증인데요. 맞벌이 가구와 여성들이 당면한 육아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이 되는 거예요. 2024년 신설 아이돌봄사 자격증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나요? 아이돌봄사는 집으로 찾아가 말 그대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종일제 서비스와 정해진 시간만 케어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정기적인 서비스 외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간다거나 부모가 일이 있어서 저녁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 야간이나 주말 틈새 시간에 일시 돌봄도 가능해요.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에서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말 그대로 아기를 돌보는 서비스예요.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학교나 보육시설에 등 하원시켜주고 또 준비물 챙기기, 부모가 올 때까지 돌보고 놀아주기, 그리고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돌보는 서비스예요. 단 아이들 식사나 간식의 경우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부모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데워주는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요양보호사님들 방문 요양의 경우 요리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요리 실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 있는데 이건 그런 걱정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네요. 2024년 신설 아이돌봄사 자격증 세 번째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돌봄사는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 검정을 통해 2024년부터 발급이 예정인데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서 약간 더 전문화된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원 자격은 연령, 성별, 학력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보니 성범죄 등 아동복지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고요. 정신질환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가 돼요.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은 인성, 적성 검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합격이 되면 양성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양성교육은 이론 8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날 여지도 있어 보여요. 현장 실습은 기존에 활동 중인 경력자와 2인 1조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활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일인 만큼 보수교육도 매년 받아야 하고요. 2024년 신설 아이돌봄사 자격증 네 번째 자격증을 따면 처우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사의 처우는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아지는 수준이 될 거예요.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급제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받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들 몇 명 돌보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 적용이 돼요. 휴일이나 야간 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되고요. 명절 상여금, 경력 가산 상여금도 지급이 되며 이용자 가정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면 편도 교통비도 지급이 돼요. 그리고 협의하에 주 1일 주휴도 정할 수 있고요. 법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근로계약을 적용받는 만큼 퇴직금과 휴가 등도 모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가 자격이 되는 만큼 이런 초우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보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전망이에요. 2024년 신설 아이돌봄사 자격증 5번째, 왜 이 자격증을 따야 하나? 국가 자격증이 새롭게 생기는 건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당 분야의 수요가 많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요.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는데요.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격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시험은 기출 문제가 없고 제도도 불완전한 점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1회차 시험이니만큼 아무래도 응시자가 적을 거고요. 또 초창기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운 경향이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미리 교육과정을 이수해두면 좋을 텐데요. 실제 시험이 시행되었을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는 설명란에 따로 남겨둘게요. 지금까지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아이돌봄사 자격증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에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이런 자격증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서비스가 시행될 때 한 발 빠르게 참여가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